안녕하십니까. 공업연력학 강의, 이번에는 의문 5번째. 효율은 100%를 1번 연력학 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 2번 넘을 수도 있다. 자,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동영상 시청자분 전부 다 효율은 연력학 법칙에 의해 100%를 절대 넘을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이라는 것은 경제학으로 정의된다. 연력학으로 정의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썰을 세부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력학 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력학 법칙이 뭐냐? 자, 연력학 법칙은 당연히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투입 에너지하고 산출 에너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1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근데 어떻게, 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 100%가 되어야죠, 반드시. 연력학 제1법칙은 반드시 1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총 에너지의 무효성은 반드시 증가한다. 제가 계속 연력학 강의를 통해서 언급하였듯이 에너지라는 거는 질서가 있는 에너지와 무질서한 에너지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이제 질서 있는 에너지를 유효 에너지, 효과가 있다. 무질서한 에너지를 무효 에너지, 효과가 없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이 무질서한 에너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무효 에너지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를 계산한다. 연력학 제2법칙은 무효 에너지를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섞어보세요. 섞어보면 유효한 에너지가 짠 하고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연력학 혼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8장에서 이제 엑서지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엑서지, 유효 에너지, 효과가 있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엑서지 효율이 뭐냐? 네, 투입한 유효 에너지, 투입 엑서지 분의 산출 엑서지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무효가 증가를 해요. 그것을 이제 무질서가 증가한다 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죠. 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엑서지 효율은 반드시 1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효율은 100%를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죠.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연력학 제1법칙은 1이에요, 1. 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 네, 이것이 맞는 표현이다. 그럼 다시 그러면 효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효율이 대체 뭐냐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이라는 놈은 연력학 법칙입니까? 그러니까 효율은 연력학 법칙에 의해 이제 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효율은 연력학 법칙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효율하고 연력학 법칙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투입분의 생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 작대기 3개 있는 거,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 우리는 투입분의 생산을 효율이라고 정의를 내리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투입됐냐, 뭐가 생산됐냐? 1번 에너지 효율. 즉 에너지가 투입됐습니다. 에너지가 생산이 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것이 1법칙 효율 아닙니까? 제1법칙적 관점의 효율. 제1법칙 효율하고 제1법칙적 관점의 효율하고도 다릅니다. 법칙이 아니라 법칙적 관점의 효율이죠. 그래서 투입 에너지 분의 생산 에너지가 됩니다. 이거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즉 무슨 말이냐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자, 에너지도 있고 엑서지도 있고 일도 있고 발전소에서 발전도 있고요. 열도 있죠. 연료, 풍력, 파력, 조력,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것을 전부 다 제가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너지 관점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그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투입 에너지분의 생산 에너지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그냥 에너지로 보겠다. 그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이다. 그것이 이제 저는 이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엑서지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모든 것을 엑서지 관점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 있죠. 모든 것 이거를 전부 다 엑서지 관점으로, 즉 연력학 혼합법칙 관점으로 이것을 전부 다 해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투입 엑서지 분의 생산 엑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1보다 작아야죠.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자, 발전 효율이라고 씁니다. 우리 그 발전소에서 발전 효율이라고 쓰죠. 제 9장, 10장에서 9장에서 그 가스 터빈 발전, 브레이턴 사이클, 오토 사이클 배우죠. 10장에서 그다음에 10장에서 그 전기 터빈 사이클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 발전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기를 생산을 해줘. 그것이 바로 발전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생산된 모든 것을 발전의 관점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말의 뜻이 발전 효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산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전으로 해석해야죠. 발전으로. 발전이라는 것은 일, 동력, 발전, 전기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투입한 연료분에 생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시 또 발전 그 개념으로 이해하자. 그럼 역시 연료라는 게 조금 헷갈리죠. 연료가 그럼 연료 에너지를 말합니까? 연료 엑서지를 말합니까? 라고 또 그 답변이 두 종류가 또 존재를 합니다. 즉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짚어라. 흔히 투입 연료 에너지를 여기다 쓰죠.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그럼 열 효율도 또 존재를 합니다. 열 효율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산된 모든 것을 열의 관점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생산된 모든 것을 열의 관점, 여기 있죠. 에너지도 열로 치고 엑서지도 하면 열로 치고 전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열의 관점으로 해석하겠다. 역시 투입 연료도 투입 연료 에너지를 말하는 거냐, 투입 연료 엑서지를 말하는 거냐, 투입 연료 열을 말하는 거냐 조금 헷갈리지만 어쨌든 이 수식상으로는 투입 연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이게 단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 효율을 말하는 거냐, 엑서지 효율을 말하는 거냐, 일 효율을 말하는 거냐, 열 효율을 말하는 거냐, 이 앞에다가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엑서지 효율은 100%를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 이제 그건 정답이에요. 그거는. 그럼 에너지 효율은 100%를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력학에서는 열기관 열효율이라고 6장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열기관이 뭐냐? 힛 엔진이에요. 여기서 힛이라고 써버리니까 이거 좀 여기에 힛하고 다릅니다. 네, 여기는 열이 생산되는 효율이고 여기는 힛 엔진은 열이 투입된다죠. 사실 열이 투입되는 게 아니죠. 연료가 투입되는 거죠. 연료, 석탄 혹은 LNG, 천연가스, 연료가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연료를 그럼 연료 에너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열을 일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열을 일로 변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천연가스를 투입해가지고 하여튼 일로 변환하는 거 아닙니까? 천연가스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투입해서 일로 변환하는 장치가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열이 또 있고요. 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기관입니까? 일기관입니까? 즉 북한이 남한으로 침입을 했죠. 6.25 때.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남쪽으로 침입했다. 그러니까 남침인가? 남쪽이 침입했다. 그래서 남쪽인가? 하여튼 좀 헷갈립니다. 마찬가지로 열을 일로 변환하는 장치가 열기관입니까? 일기관입니까? 이게. 근데 연력학에서는 하여튼 그걸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너지. 열 에너지. 자, 일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 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이 남으로 침입했다. 그렇게 부르자는 거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자, 열 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 연료분에 생산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열 효율입니까? 혹시 굳이 말하자면 이거 일 효율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생산 효율? 투입 연료죠. 물론 정확히는 이제 열을 투입해서 일을 생산한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연료를 투입을 하니까 그 연료 에너지 아닙니까? 차라리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명확한 단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야간 2를 생산한다라는 관점일 경우에는 반드시 1보다 작아야죠. 이것은 정답입니다. 100% 정답입니다. 2를 생산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헷갈린다는 거, 여기 열 효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열 효율. 그럼 열 효율이 열을 투입한 효율입니까? 아니면 열을 생산한 효율입니까? 이게 여기 문맥상으로는 열을 투입한 효율이죠. 열을 투입해서 일을 생산을 하니까 헷갈린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제1종, 제2종 연구기관이 뭐냐면은 결국은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00%를 넘을 수 없다 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하고 열 기관에서 일을 생산하는 효율은 100%를 넘을 수 없다예요. 그게 어떻게 효율은 100%를 연력학 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로 이렇게 바뀌는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죠. 설명, 단어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그리고 물론 연력학에서 열 효율은 이 뜻이지만 좀 헷갈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냉동기하고 열 펌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 성능 계수를 쓰죠. 이번에는 여기서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냉동기나 열 펌프를 나타낼 때는 성능 계수 COP라는 단어를 쓰죠. 성능 계수가 뭐냐? 냉동기 및 열 펌프의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자, 성능 계수 COP 효율입니까? 효율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효율이다, 어떤 사람은 효율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니, 여기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효율이죠. 효율은 퍼센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100%. 자, 그럼 척도는 퍼센트가 아니죠. 1, 1.0 혹은 1.4. 효율 140%. 척도 1.4. 1.4로 표기를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법칙이 아니죠. 연력학 법칙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정의라고 이거는. 정의는 정의 내린 사람과의 약속이죠. 자, 히트펌프 COP를 한번 보자면 당연히 투입 에너지분의 생산 에너지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생산 나누기 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해석하겠다. 그럼 그냥 에너지죠 뭐. 생산 에너지 나누기 투입 에너지 하면 됩니다. 생산 에너지 나누기 투입 에너지 하면 반드시 1보다 커요, 이게. 자, 그거를 제가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100%를 넘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연력학 법칙에 어긋난 겁니까?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가? 아니,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 아닙니까? 자, 인터넷에서 성능계수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지식백과 성능계수. 성능계수는 냉장고나 에어컨, 열펌프 등의 온도를 낮추거나 올리는 기구의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효율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100%를 넘는다. 이거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했죠. 척도로 쓰자고. 히트펌프의 성능 계수는 1.0을 넘는다라고 발언해라.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이거 법칙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효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연력학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효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죠. 우리 연력학에서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일을 생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전기는 전기과고 우리 연력학은 열과 일입니다. 발전 W를 생산을 합니다. 당연히 연료, 뭐 석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연가스가 들어가든지 연료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발전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열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S를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연료가 들어가죠. LNG 천연가스가 들어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또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물론 이게 훨씬 많고 이건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50도씨 폐열이지 않습니까? 50도씨. 이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에너지인데 뭐 여하간 에너지이니까 50도씨 폐열 에너지 Q를 옛날에는 버렸습니다. 근데 재사용하자 해가지고 급수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수기의 급수온을 2도씩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것도 옛날에는 버렸어요. 공장에서. 근데 재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 투입이 됐죠. 자, 발전 효율 공식 이거 맞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발전 효율 공식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제 아무리 이렇게 이걸 강조를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래도 그러면 101이냐 이게. 아니 또 논리가 아니 50도씨 폐열 Q하고 그 천연가스하고 비교가 됩니까? 50도씨 폐열 Q는 공짜다. 공짜로 이렇게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짜로 얻은 열이 50도씨, 더군다나 50도씨예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질문이.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는 들어가야죠. 모든 것을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계산하겠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다 넣으라고. 자, S도 에너지예요. F 에너지, S 에너지, Q50 또 에너지라는 겁니다. 집어넣어야죠.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자, 이번에는 성능계수, 힙펌프도 똑같습니다. 전기구동식 힙펌프가 있고요. 가스 엔진 힙펌프가 있죠. 전기구동식은 이제 전기 W를 넣습니다. 보통 이것이 바로 성능계수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역시 똑같이, 아니 좀 태양열 패널 설치해가지고 열 좀 받자 이거죠. 열을 좀, 받아서 생산하자. 마찬가지 또 50도씨 폐열 버렸거든요. 버렸는데 그거 저거 재사용하자. 그래가지고 그 히트펌프에 좀 넣어가지고 열 생산량을 좀 늘리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고효율을 하죠. 버리는 폐열을 사용해서 히트펌프에 넣어서 열을 조금 더 생산해내라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 고효율을 합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히트펌프 그 제작하시는 업체분께서 혹시 본 동영상 보신다면 이거 당연히 넣어야죠. 이거 W 당연히 넣습니다. 예. 이 50도씨 폐열. 네, 이거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변 못 하실 겁니다. 네, 실무는 빼요. 실무는 왜 빼냐? 이거를 빼면 성능 계수 값이 커지거든요. 자, 이걸 넣으면 성능 계수 값이 뚝 떨어집니다. 실무는 뺍니다. 근데 연력학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연력학 제1법칙을 넣어야죠.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아니 W가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죠. 50도씨 열은 그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 에너지입니다. 이거 두 개가 더하기가 됩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더하기 하라고. 왜? 이게 비싼 에너지, 이게 싼 에너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무조건 넣어라. 거죠. 근데 실무는 뺀다는 겁니다. 왜 빼냐? 아니 영원이니까 50도씨 폐열은 물론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만큼 넣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짜로 얻었다 하면 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가스 엔진 히트펌프에서는 연료 천연가스를 투입을 합니다. 천연가스하고 이게 더하기가 되냐는 거죠. 이게 천연가스하고 50도씨짜리 폐열하고 이게 더하기가 됩니까? 연력학 제1법칙 더하기 하라고. 더하기 된다고. 네, 연력학 제2법칙은 이거 엑서지로 바꾸고 모든 것은 엑서지로 계산하겠다. 자, 모든 것을 엑서지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죠. 또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합 발전 효율이 53%입니다. 즉 전기를 생산해내는 효율이 53%입니다. 열병합 발전 효율이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효율이 83%입니다.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을 한답니다. 보일러 효율이 93%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난 성능의 시스템입니까? 누구라도 이거 아니냐? 네, 라고 아마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요거하고 좀 헷갈리지만, 근데 숫자가 가장 작잖아요. 숫자가 가장 작은데 왜 이게 더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답변을 하죠? 효율이 이게 가장 분명 큰데? 그래서 효율을 나눠요. 이거 지금 에너지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에너지 효율. 즉 보일러 열을 생산하는 효율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효율 93%, 여기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 효율을 53%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해를 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 돼버려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지금. 에너지 효율은 이거고, 네, 요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 돼버리는 겁니다. 93%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엑서지 효율로 계산해라. 자, 엑서지 효율은 똑같죠. 네, 그 전기 효율, 전기 1, 동력하고 엑서지하고는 엑서지랑 이제 정말 똑같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엑서지 효율 53%입니다. 열병합 발전의 그 에너지 효율 83%는 엑서지 효율 약 한 55%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약이죠. 그 다음에 그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93%는 제2법칙적 관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 이렇게 보시죠. 그럼 누가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까? 약, 요건 약입니다. 열병합 발전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엑서지 효율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연력학 전공자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발전 효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복합 발전 효율이잖아요. 복합 발전 효율 53%다. 아주 명확합니다. 발전 효율 53%다. 그럼 열병합 발전은? 발전 효율은 뭡니까? 모릅니다.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게 뭐냐? 근데 에너지 효율은 83%고 엑서지 효율은 55%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겁니까? 복합 발전의 발전 효율 53%하고 엑서지 효율 55%하고 누가 좋은 거죠?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전 효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전기를 그만큼 생산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53%예요. 그럼 엑서지 효율이라는 거는 이상적으로 55% 정도까지 최대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가능성이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53% 생산을 해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좋은 겁니까? 모르죠. 여기 그럼 보일러의 발전 효율은 얼마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일러에 무슨 발전이 있냐. 즉 누가 좋은 겁니까? 다시 제가 질문했습니다. 평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열 효율 얼마냐? 네, 복합 발전의 열 효율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열 효율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열을 생산을 하니까 열 효율 존재를 합니다. 근데 콘덴싱 보일러의 열 효율은 네, 93%죠. 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복합 발전하고 열병합 발전하고 누가 좋은 시스템입니까? 발전 효율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열병합 발전하고 콘덴싱 보일러하고 누가 좋은 시스템입니까? 열 효율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의 효율,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적 관점의 효율입니다. 이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은 이걸 안 알려준다는 거죠. 솔루션. 자, 80 곱하기 x는 100입니다. x값 얼마입니까? 너무나 당연히 계산되지 않습니까? 40x 더하기 40y는 100입니다. 자, x는 얼마고 y는 얼마입니까? 문제 못 풉니다. 이거. 문제 못 푼다.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83%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효율은 83%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종합 엑서지 효율은 55%입니다. 자, 그럼 x 발전 효율은 얼마고 y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x값 얼마입니까? y값 얼마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누가 좋냐?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은 이제 효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종합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이 뭐냐면은 W 전기를 생산을 하고 열을 생산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연료로 나누죠.
이거를 종합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종합효율이냐. 효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이거 에너지 효율이죠.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열병합 발전에서 종합효율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 종합효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종합 에너지 효율이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명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종합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법칙적 관점으로 해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이라고 딱 써주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에너지로 해석하겠다. W 전 1이죠. 1. 1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에너지 W와 에너지 Q는 합할 수 있죠. 나눠서 이것도 연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에너지 F라고 불러야죠. 왜? 모든 것은 에너지로 계산하겠다. 이거는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거는 종합 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2번 종합 엑서지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법칙적 관점을 적용하니까 2라고 딱 써줍니다. 모든 것은 엑서지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W 있죠. W 엑서지는 W입니다. 그러니까 엑서지 W와 열 있지 않습니까? 열을 생산을 했다 해서 그 생산된 열을 엑서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엑서지 Q와 XQ와 연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료의 엑서지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이 엑서지로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 엑서지 효율이죠. 자, 그러면은 발전 효율이 또 있죠. 종합 발전 효율. 종합이라는 것은 열병합이니까 종합이 되는 거죠. 자, 발전이에요. 발전은 W가 발전 아닙니까? 물론 1이죠. 자, 1, 발전, 동력, 전기는 같은 개념이고 연력학에서는 W라고 표현한다. 자, 발전 효율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발전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발전으로. 발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Q 있지 않습니까? 열 Q를 발전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거. 자, 열 Q를 W 발전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W 더하기 1 발전 더하기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가 도대체 뭐냐? 알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전기와 열의 원가 산정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X하고 Y를 계산을 해내야만 합니다. 알파라는 팩터가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알파라는 팩터가 추가로 정의가 돼야 X 값은 얼마고 Y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파라고 표현을 하며 이것은 열병합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종합 열 효율은 또 뭐겠습니까? 분자 있잖아요. 분자를 전부 다 열로 환산하겠다고. 열은 열이지 않습니까? 더블 전기를 열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로 이렇게 알파라는 팩터를 줘서 환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열 효율이지 않겠습니까? 종합 열 효율. 자, 그럼 여기서 알파란 뭐냐? 전기 생산량의 가치하고 열 생산량의 가치의 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 전기 1kJ 하고 열 1kJ하고 어떻습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도 다르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전기 1kJ하고 열 1kJ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전기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것이 알파입니다. 아, 그러면 얼마 정도 좋으냐? 그거를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나는 모든 것을 에너지의 관점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모든 것을 에너지의 관점으로 계산하겠다.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1이 됩니다. 전기 1하고 열 1하고 같죠. 왜냐? 전기 에너지 1은 에너지 1이죠. 모든 것을 에너지로 평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W하고 Q하고 더하기가 되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전기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네. 1법칙적 효율은 이거를 전기 W라고 하면 안 되고 에너지 W 더하기 에너지 Q죠. 이거는 엑서지 W 더하기 엑서지 XQ. 이거는 발전, 전기
W 더하기 전기 W 나누기 알파. 이거는 열 Q 곱하기 알파 더하기 열 Q.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자, 전기하고 열하고 온수 있죠. 온수 열하고 섞어 보세요. 더하기가 섞여집니까? 그게 그 섞으면 감전사 합니다. 더하기가 안 돼요, 절대.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은 더하기를 하라고. 더하기 된다고.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적 관점이고 실제는 그게 아니다. 전기 같이 이렇게 환산 팩터가 알파라는 환산 팩터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종 투입 발전 효율. 제가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맞냐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더하기 하는 거 맞습니까? 답변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1번 연력학 제1법칙으로 너가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다면 더하라고. 2번 너가 만약에 연력학 제2법칙적 관점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이거 전부 다 엑서지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또 3번이 있네요. 3번 너가 경제학적 관점으로 요거 페어라니까 페어. 페어를 공짜로 얻었어요. 공짜로 만약에 너가 얻었으면 이거 삭제를 하라고. 공짜니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네요. 연력학은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거 어떻습니까? 자, 여기 W 나누기 F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요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연력학 제1법칙적은 이렇게 더하라고. 더하기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더하기가 됩니까? 가치가 엄청 다른데.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원가, 구매 단가, 연료 단가하고 이건 연료 단가, 천연가스 단가하고 50도씨 열의 단가하고는 천지 차이죠. 아마 한 20분의 1? 네, 이거 한 20분의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천연가스가 20원이라면 똑같은 열량에서 똑같은 에너지량에서 50도씨 열은 뭐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분의 1입니다. 즉 여기 F 더하기 요걸 20분의 1로 하라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50도씨 열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공짜로 얻었으면 이거 0이죠. 싹. 이것이 0이 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 개념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능계수 요거를 0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그 COP가 자기 자사 제품의 COP가 월등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0으로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 돈 주고 구매했으면 0이 아니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이종 투입, 서로 다른 에너지가 이렇게 투입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에너지가 투입이 됐죠. 이거 계산 못한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 엑서지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근데 즉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엑서지로 계산해라.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가격, 코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애매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의 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55%입니다. 자, B 회사가 있습니다. B 회사의 발전 효율은 50%입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입니까? 회사 발전소입니까? 당연히 연력학은 A가 5%포인트 더 좋네요. A가 좋은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할 겁니다. 자, 근데 A는 발전 효율이 55%인데 연간 총 투입 비용이 1200억 들어갑니다. A는 1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120원이 투입됐습니다. B는 1kWh 전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100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노동비, 총 투입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A는 발전 효율이 엄청 좋아요. 좋죠? 55%? 그런데 LNG, 천연가스를 비싸게 사왔다. B는 발전 효율은 낮아요. 천연가스를 아주 싸게 구매를 한 겁니다. A 회사는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노동 인구가 많아요. 근데 B 회사는 아주 노동력을 절감을 했다. 그래서 노동비, 인건비가 이제 낮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둘 중에 누가 좋은 그 회사입니까? 발전소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연력학은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경제학은 아니 이것하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게 참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력학에서 말하는 효율이 있고 그건 에너지 효율과 엑서지 효율입니다. 또 경제학적으로도 또 효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력학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7번. 효율은 경제학으로 정의된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연료가 투입되면 연료 에너지가 투입돼서 일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여기 방출 에너지가 이제 굴뚝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해수나 굴뚝으로. 자, 이것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 B는 반드시 여기 1이 돼야만 합니다. 자, 여기다가 그 경제학, 뭐 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이제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이제 그 기계공학자가 봤을 때는 회계학의 비용 원리가 뭡니까? 여기다 비용을 갖다 붙이자는 거죠. 돈을 갖다가 붙이자. 그러면은 연료 구매 단가 CF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붙이죠. 왜 0이냐? 굴뚝에서 막 뜨거운 가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굴뚝에서 막 나갑니다. 에너지가. 그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 누구라도 0이라고 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이라는 거죠, 여기가. 여기다 0을 곱하니까 짠 하고 CW, 전기 가격, 전기 단가, 전기 원가죠. 전기 원가가 짠 하고 나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문제를 풀면, 네, 이거 0이니까 이거 삭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네, 요거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요거? 자, W 나누기 F가 뭡니까? W 나누기 F가 효율이잖아요. 우리 연력학에서 이것이 바로 효율이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효율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 경제학의 비용 원리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요게 0이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가의 B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거를 효율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법칙적 효율 맞다. 에너지 효율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 효율도 맞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자 발전 효율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다 0을 붙였습니다. 연력학 법칙에 여기 그 굴뚝에 나가는 방출 가스 에너지, 그러니까 0이다, 영원이다 라는 연력학 법칙이 있습니까? 경제학의 원리죠. 그래서 효율은 경제학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 생산 에너지 나누기 투입 에너지죠. 엑서지 나누기 분의 이제 생산 엑서지 나누기 투입 엑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경제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요거는 연력학이죠. 이거를 풀어라. 이거 연력학에서 절대 못 푼다는 겁니다. 경제학이 동원돼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연료가 들어가죠. 연료비, 천연가스 비용,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각종 간접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노동비, 건설비를 이제 감가상각해가지고, 노동비는 또 맨날 월별로 계속 노동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좌측이 투입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우측은 생산 비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히는 이제 원래 W인데, 또 E는 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즉, 일이 동력으로 바뀝니다. 동력이 전기로 바뀌죠. 네, 그래서 최종 생산품은 전기, 일렉트리시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원래 또 L이 있거든요. L은 삭제죠, 당연히. L 삭제. 이것이 이제 최종 전체 비용이 되면서,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효율이 W, F, 효율에는 W도 들어가야 되고, F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20원, 100원, 요게 Z입니다. 노동비, 간접비,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수식으로부터 경제학적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력학적 효율은 요걸 딱 삭제를 하고, 요쪽을 취하는 거죠. 요쪽을. 이렇게. 이것이 연력학적 효율이고, 경제학적 효율도 짠 하고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좋냐라고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어느 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경제학적 효율과 연력학적 효율과 경제학적 효율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종합 열 효율은 100%를 넘는다. 드디어 이제 논란의 대상 효율은 100%를 연력학 법칙에 의해 절대 넘을 수 없다. 이게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냐 제가 했습니다. 이거 제가 약속을 제가 어겨서 표현을 한 거지.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100%를 넘는다. 네, 이거 왜 넘냐? 여기서 그 분자에서 자 다시 발전 효율을 보시면 이렇게만 볼게요. 제가 이거 연력학 제1법칙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1이 돼요. 반드시 1 100%. 요게 연력학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이건 없다고 치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1이에요. 100%. 요거를 딱 삭제를 해야죠.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분자를 삭제를 하기 때문에 100%보다 작죠. 무조건 작게 됩니다. 다시 질문. 아니 왜 삭제를 하냐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은 W 더하기 L 나누기 F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1이 된다는 겁니다. 1이. L을 왜 삭제를 하죠? 예, 버렸으니까. 버린다. 경제학이다. 자, 그럼 그 성능계수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성능계수란 역시 또 이거 삭제를 하고 생략을 하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원래 전기가 들어가고 요것이 이제 그 낮은 열을 퍼 올려요. 저온의 열을 퍼 올려 가지고 이 두 개의 합이 고온열이 됩니다. 즉 이렇게만 보죠. 이렇게 보면 무조건 100이에요. 100. 무조건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 낮은 열, 저온열을 삭제를 합니다. 그거 왜 삭제하죠? 연력학 법칙에 이거 삭제하라고 나온 연력학 이 제 몇 법칙입니까? 법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논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외기열은 뭐 0 아니냐? 뭐 가치가 또 엑서지로 계산하면 그럼 지열은 뭡니까? 지열은 뜨끈뜨끈하게 있거든요. 히트펌프에서. 지열은 그 겨울철 그 땅 속에 있는 열을 퍼 올려가지고 그 히트펌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있거든요. 에너지가. 또 엑서지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삭제를 하냐는 거죠. 삭제하는 이유는 영원이니까. 네. 그럼 다시 또 이거 제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영원이죠. 가격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든지 쓰라고. 영원이다. 그럼 이거 삭제해야 됩니까? 이거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지열 얼마든지 쓰라고. 지열 얼마든지 쓰면 안 되는데 땅이 오염되니까 뭐 여하간 에너지 관점으로 보자면 영원이다. 삭제.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이다. 그래서 그 발전 이런 그 열 기관을 해석할 때는 1보다 크고 열 기관, 2를 생산하는 기관을 할 때는 열 펌프에서는 히트 펌프에서는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효율은 100%를 넘는다. 히트 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100%를 넘는다. 연력학 법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제가 안 지킨 것이다. 자, 그 열병합 발전에서 연료가 100kJ이 투입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40 생산하고 열을 40 생산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효율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나 80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종합 에너지 효율이 80이죠. 어떻게 종합 효율이 80입니까? 이게. 종합 에너지 효율이 80이다. 자, 그래서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x는 얼마고 y는 얼마냐 이 문제 풀어라. 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자 전기 40을 생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기 40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료 40이 들어갔다. 50이 들어갔다. 열 40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료 50이 들어갔다. 이 두 개 합하면 전부 다 100입니다. 그래서 연료 투입 100이 들어간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은 연료 50이 들어가서 전기 40이 생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기 효율이 80인데? 전기 효율, 발전 효율 80%는 오히려 이게 카르노 효율에 위배되죠. 어떠한 것도 카르노 효율을, 열기관. 어떠한 열기관, 즉, 전기 1생산 기관에서는 카르노 효율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80% 이거 틀렸다. 카르노 효율보다 더 높다. 네, 그럼 열은
50이 들어가서 40이 나오네요. 80%. 아, 이거 맞는 거죠, 이제. 열은 맞아요, 열 효율은. 이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또다시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60이 들어가고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40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력학 제1법칙적 효율은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이겁니다. 전기, 열 구분하지 말고 전부 다 에너지로 보겠다. 그럼 무조건 80이죠. 자, 그럼 전기, 그런데 이제 60분의 40 아니겠습니까? 네, 67%입니다. 열은 40이 들어가서 40이 생산됐네요. 100% 아닙니까? 자,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67% 발전 효율 67% 이뤄내는 거 거의 불가능한데 예, 카르노 효율보다는 낫다. 예, 카르노 효율보다 높지는 않았다. 그런데 67% 발전 효율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이상하다 이것도. 근데 100%가 벌써 돼버리지 않았어.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70대 3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발전 효율은 57%예요. 똑같게 해서 열 효율이 143%가 된다는 겁니다. 예. 100% 넘었네요. 자, 그러면 80대 20으로 한번 해보자. 발전 효율이 50%고요. 열 효율은 200%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여하간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거를 취해보자. 그럼 아니 어떻게 열 효율이 100%가 높냐? 이거를 취해보자. 아니 어떻게 발전 효율이 80%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다시 이거는 진짜 틀렸다. 연력학 법칙에 틀렸습니다. 왜냐? 연력학 법칙은 틀렸다라는 말은 이제 그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카노 효율이 유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틀린 거죠. 자, 그럼 다시 200%는 약속을 제가 안 지킨 거지 법칙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건 COP 2.0이다 어떻습니까? COP 2.0 아니 COP나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가 COP 아닙니까? 그 효율이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200%열 효율 200%인 게 말이 되냐? 엉터리다. 네, 이렇게 제가 어떤 수식을 막 유도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왜 200%라는 게 나오느냐? 여기도 썼듯이 일단 냉동기 및 열펌프에서는 분자를 생략을 하기 때문에 1.0을 반드시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열 효율이라는 게 고급 에너지 F에서 천연가스는 엄청난 고급 에너지 아닙니까? 고급 에너지에서 열을 생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일러. 자, 여기 콘덴싱 보일러죠. 어디에서 무엇을 생산을 하는 겁니까? 천연가스에서 그 고급 에너지인 천연가스에서 93%의 열을 생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병합 발전은 저기 복수기 있잖아요. 복수기에서 복수기가 아니라 복수기 대신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설치를 하며 그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열을 결국 최종 생산을 합니다. 그 지역난방 열교환기에서 투입되는 열은 천연가스가 아니에요. 저급 에너지가 저급이죠. 저급 에너지가 투입이 돼서 보다 더 저급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고급 에너지에서 Q를 생산을 하면 그것이 바로 93%라는 겁니다. 그럼 저급 에너지에서 똑같은 열량의 똑같은 열의 Q를 생산을 하면 93%보다 좋아야죠. 그것이 200%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효율이라고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에너지 효율을 말하느냐 아니면 엑서지 효율을 말하느냐 발전 효율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열 생산 효율을 말하느냐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가 아니라 연력학 법칙과 경제학이 혼합된 것이다. 세 번째,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100%를 넘는다. 자, 이게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건가? 아니면 약속 1.0보다 크다.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발언 약속을 어긴 것인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